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2018년 1월 16일 부동산 뉴스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들을 좀 봤는데요. 대부분의 얘기가 집값이 많이 올랐다, 매물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로 읽고 싶은 뉴스가 없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설문조사인데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전문가들, 각계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제 그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보통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만 보더라도 틀린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올해도 답변들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글쎄요, 그런 전문가분들도 있지만 저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 살려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 이런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막 가입해서 이제 살려고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 말도 안 된다, 어떤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아직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항상 지금이 제일 싸다, 이제 그걸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살 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요. 이분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설문에 좀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공지를 걸어놨더니 자발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몇 분이 해주셨냐면 보시는 것처럼 1080명,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줬어요. 원래 이거를 좀 일찍 제가 이제 결과를 발표해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정신없는 일이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설문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시점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으시죠?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서 상승 고점을 지나서 다시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을 치고 반등해서 올라가는. 이제 경기가 이렇게 순환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도 이런 흐름으로서 가는데요. 이런 국면 중에서 자, 부동산이 지금 어느 경기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정점이다라고 답해 주신 분이 216명, 20% 정도요. 지금 최고 정점에 있다. 그다음에 근데 지금 그 하락 전반기, 고점을 찍고 약간 이제 내려가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점, 여기 최고 높은 데가 있다는 게 한 20% 정도 되고요.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한 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0분 정도 계시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1%가 안 돼요. 지금 하락 후반기다라고, 하락 후반기는 이제 거의 끝물이라는 건 거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밑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 없고, 제일 가장 의견이 많은 건 상승 전반기가 30%, 상승 후반기가 36%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쯤, 상승 전반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30%, 여기가 30, 그 다음에 상승의 하반 국면까지 왔다가 한 36%.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 상승장의 초입에서 한 끝물까지 와 있다. 아직 정점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 연간 서울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설문조사를 작년부터 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일단 하락 또는 이제 상승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5%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 그러니까 3%에서 5% 사이 하락을 얘기하신 분이 합치면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 이상 하락도 한 6% 정도, 그 다음에 3에서 4% 미만 사이 하락한다는 게 4%, 3% 미만, 그러니까 아주 조금 하락한다는 분이 한 10%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현 수준이랑 비슷할 것 같다가 16%.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상승을 예측하였습니다. 상승이 3% 미만 소폭 상승한다가 22%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한 3에서 4% 상승하겠다 19%, 5% 이상 상승할 거다도 한 20% 정도 돼서 한 답변해 주신 분의 60%, 절반 이상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자, 세 번째,
올해 연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똘똘한 하나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서울은 더 단단해질 것이고 외곽 같은 경우는 조금 흐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 했는데 답변도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보면 5% 이상 하락이 18%, 그 다음에 3에서 4% 미만 하락이 15%, 3% 미만 하락이 22%. 이게 더하면 대략 한 얼마예요? 40. 한 55% 정도 되네요. 한 55% 정도가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현수준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의견은 가장 많아요. 현수준에서 안정될 거라고 보신 게 한 23%. 다음 3% 미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한 1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한 60% 됐는데,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신 분들이 한 55% 정도 됩니다. 자, 지방의 부동산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확 드러나요. 5% 이상 굉장히 하락할 거다라고 보신 분들이 절반 정도 돼요. 44%. 3에서 4% 미만 하락할 거다가 16%. 3% 미만 하락할 거다 22%. 요 합치면 이것만 하더라도 60%, 70, 80%인가요? 예,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그냥 뭐 현 수준에서 그냥 비슷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한 10%고 나머지는 다 하락할 거다. 예.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올해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대되는 곳은 어디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어디가 제일 오르겠느냐, 상승률이 높을 것 같은 데가 어디겠느냐, 서울에서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몇 개 딱 답변 있는 데들만 좀 볼 거예요.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압도적으로 절반 이상 53%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강남 4구가 되게 뜨거울 것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인 데는 한강변일 것이다. 그래서 영등포, 용산, 여의도, 성수 등의 한강변 지역이 되게 인기 있을 것이다. 여기가 1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남권 지역, 아니 동북권 지역, 광진, 강북, 노원, 뭐 도봉, 중랑 이런 데가 6%. 그다음에 서남권이 강천, 양석, 구로, 군천, 간악, 동작 등이 5%. 근데 이 질문이 조금 약간 스프레드가 지역들을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들을 아마 보고 찍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따라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다른 지역 2등, 3등 지역을 보는 것보다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강남 4구가 여전히 단단해지면서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 같다라고 기대하셨다는 확 쏠림이 딱 느껴지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부동산 시장이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2018년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20%, 다소 그렇다가 31%. 그러니까 절반 이상 51% 정도는 부동산 투자가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들에 비해서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보통이다. 그냥 부동산 투자는 그냥 그렇죠. 뭐 보시는 분들이 한 2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부동산 투자 별로여라고 답변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되니까 좀 부동산 스터디 카페원들은 대부분 그냥 관심이 있거나 보통 정도 생각하거나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카페 특성상 그렇죠.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인데 부동산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인데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시겠어요. 다분히 요거는 카페 특성을 탄 답변이다. 이렇게 보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어떤 상품을 권하겠습니까? 해서 이건 이제 사실 전문가들한테 했던 질문에 대한 걸 갖다가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만든 건데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거냐 얘기했는데 일단 기존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을 앞둔 주택 요 세 개가 탑3입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는 29%고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는 31%니까 역시 보면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관심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분양권 전매가 지금 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 항목 중에 분양권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겠죠. 근데 일단 뭐 지금 주어진 보기 중에서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에 투자하겠다, 이런 게 투자하면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권하겠다는 사람들이 31%로 가장 많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기존의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낫겠다. 소위 말하는 갭투자처럼 전세 끼고 아파트 사놓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또는 이제 뭐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들을 선호하니까. 그래서 아파트 또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쏠림이 60%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련해서는 한 15% 정도 관심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뭐 상가, 중소형 빌딩, 오피스텔, 뭐 토지 등등 있는데, 토지도 생각보다 높아요. 7%. 상가나 중소형 빌딩보다 오히려 토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네요.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자, 다음, 주택을 신규 또는 추가로 구입한다면 언제가 적당할 것으로 보느냐, 언제 집 사는 게 낫겠냐라는 건데, 이것도 딱 답이 확 보입니다. 39%, 약 40% 정도가 2018년 1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라고 얘기했어요. 1분기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이제 4월 달부터 시작되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때문에 그 피해서 이제 물건들 혹시 떨어지는 거 나오면 그거라도 주셔야 되고, 이제 다주택 중과가 생기면 세금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매수인한테 전가하게끔 하기 위해서 뭐 매매 가격을 높인다던거나, 아니면 이제 물건도 좀 잡기 어렵지 않겠냐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는 좀 아닌 거고, 그다음 2018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2019년 정도에 사는 게 낫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한 14%, 16% 정도 됩니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잠잠해지고 가라앉으면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 봐가면서 사야겠다, 이런 신중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이한 점, 눈여겨보실 점, 향후 2년 내에는 구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하신 분도 2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미 너무 고점에 올라와 있다. 아까 뭐 답변해주신 분들 중에서 지금이 정점이다, 또는 정점에서 약간 내려가고 있는, 비탈길을 타고 내려가 있는 시점, 아까 이거였죠. 만약에 지금 이쯤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 이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은 2년 내에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시겠죠. 이 답변이 20%, 19%에서 그랬는데, 지금 요 답변도 보면 뭐 한 21% 정도 되니까 얼추, 물론 이제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합치면은 30%고 21%잖아요. 근데 아무튼 구입해서는 2년 내에는 구입해서는 안 되고 조정되는 걸 봐서 뭐 사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자, 9번 질문이에요. 2018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을 올리든 떨어뜨리든 가격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 변수든 아니면 시장 변수든 어떤 변수가 있겠냐라는 질문인데, 이제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게 바로 36%의 답변을 얻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보유세에 관한 얘기들, 보유세에 관한 보유세를 올릴 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오면 가장 댓글도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정부에 대한 성토도 되게 많죠. 이게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처럼 어떤 행위가 발생해 소득이 주어질 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든 오르지 않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보유세 인상을 달가워할 소유자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더 민감한데, 보유세 인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높게 보시는 분들은 입주 물량은 공급 물량 과다예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사실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했죠.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들이 계속 2018년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입주 물량 쌓이는 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본 게 한 1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 이제 대출 규제가 되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한 14%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는 자금으로 쓸 때 부담해야 되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부담스럽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 분이 14%.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실시하는 부분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신 분도 한 9% 정도였어요. 제가 예전에 이 주제들 가지고, 이 설문 가지고 저도 제 의견,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찍었었냐면, 요 주택담보들 대출 규제 찍었었거든요. 예.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막느냐가, 올해에는 되게 큰 변수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제가 블로그에 쓴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에도 이 부분 다 포함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올해, 뭐, 올라가더라도 3% 미만에서 미미한 상승 정도고 거의 보합이지 않겠냐. 강남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오른 감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매수자들도 좀 지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규제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갖고 그렇게 막 높은 고가에 살 수 있는 사람도 몇 명이지.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상승 동력이 좀 제한되고 좀 약간 무거워지고 느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되게 크게 효력을 발휘하는 게 보유세, 그리고 늘어나는 대출 금리, 그 다음에 내 거를 내가 들고 있는 물건을 사줘야 되는 신규 매수자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매수자한테 주어지는 이 담보대출 규제, 이게 세 개가 같이 맞물리면 조금 눌리는 모양새가 올해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당장 뭐 되게 민망할 정도로 새해 들어서 집값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뭐 또 봐야죠.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엔 어떤 식으로 갈지. 예. 자, 10번째 질문이요. 정부의 파리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이 집값 안정화 및 전월세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정부의 지난 한 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들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는 건데, 매우 그렇다 3%, 다소 그렇다 20%.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분이 23% 정도 되고요.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겠죠? 예, 한 26% 응답 없음, 한 28% 정도는 그냥 보통이다라고 했고, 별론데 잘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해 주신 분이 한 23%, 24%, 그러니까 47% 정도는 다소 아니다. 그러니까 집값 안정화나 전월세 난 완화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좀 부정적인 답변이 조금 더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47% 정도가 부정적인 답변, 긍정적인 답변이 한 24%,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자, 파리 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든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냐? 투기 세력이 매수해서냐? 8% 정도 그렇다 그래요. 실수요자가 매수해서 그렇다가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가 20%, 19% 정도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유동자금과 대체 투자 수단의 부족, 이게 35%. 반복된 정부 규제로 인한 시장 참여자들의 내성이 커졌다, 이게 16%.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다 각각 다양한 원인들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의견 주신 게 유동자금이 너무 많고 돈 갈 데가 부동산밖에 없어서 그런 거다. 뭐 35% 정도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뭐 정부에서는 파리 대책 내놓을 때 그런 얘기했죠.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면서 투기라고 해서 집값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한 8% 정도만 호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데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이렇게 찾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2017년에 내놨던 부동산 대책들,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보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해 주신 분이 한 38% 정도 되고요. 아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56% 정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 의견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뭐 기타 의견도 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중복응답 가능하게끔 해서 이 답변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일 많이 된 게 뭐냐면,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거는 역시, 집을 많이 공급해라. 공급을 많이 하라라는 공급론에 대한 얘기가 39%예요.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해라.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하고, 뭐, 재개발 관련돼서, 좀 풀어줘라.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게 39%, 공급을 늘리라는 얘기가 39%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유세 강화입니다. 이거는, 매수 억제책이죠. 수요 억제책이죠.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분, 또는 매물을 토해내게끔 하는 어떤 작용도 하겠죠. 이게 36%로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 다음 3등 세 번째는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28%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을 꽉 조여가지고, 이렇게 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자금 유입을 차단해라. 이게 효과적일 것이다. 28% 정도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20% 민간 임대주택 확대해라. 민간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부분이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도 한 20% 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회나 대기업 본사 등 핵심 시설을 지방하는 지방 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한 13% 정도. 그다음에 단속을 좀 꾸준히 해라. 12% 정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9%.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처럼 이제 좀 소규모 사업들 이 도시정비법에서 이제 좀 빠져나와서 말 그대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이 또 서울 집값 안정하는데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신 분들이 한 7%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서울 집값 안정을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강화하는 부분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부분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부동산 스터디 카페 그리고 이제 부동산 블로그에 와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1080명의 설문 결과를 한번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셨어요? 나는 이럴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올해 어떤 부동산 관련된 플랜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설문 자료였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좀 더 재밌는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